당신이 그거 못하잖아요. 지금 봐야 되는 지금 읽어야 네.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문학작품 읽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알트코인 내에서는 그런데 알트코인 시즌에도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특히 요번 장을 보면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번 장도 지난 장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 쫙 이제 올라주고 네. 비트코인이 좀 이제 흥분하고 가만히 있을 때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이제 쫙 그렇죠.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이 좀 더 쉬거나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또 한번 쫙 올라주고 네. 얘가 쉬면 다시 알트코인이 가고 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네. 근데 이제 돈 못 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오르네 하니까 비트코인 올랐다. 그럼 비트코인이 잠잠한데 알트코인이 300% 가버려요. 으이씨 하면서 알트코인이 딱 가버리면은 알트코인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만 가기 시작해. 네. 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확률 투자 사고를 잘 못하고 A냐 B냐, 그러니까 A or B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A and B 두 개 다 가져가면은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 미래를 딱 예측해가지고 언제까지 비트코인 딱 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알트코인 그러면은 점프해도 되는데 당신이 그거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비트랑 알트에? 제 생각에는 일단 50대 50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얘도 오르기 시작하고 얘도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후에는 리밸런싱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비중은 그 50 투자한 그거를 냅두고 알트코인도 그 50으로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그럼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땐 필연적으로 비트 비중이 좀 더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왜냐면 이제 알트가 오르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죠. 왜냐면은 알트 쪽이 수익률도 높은데 굳이 이거를 또 빼가지고 밑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100원이 있는데 50대 50으로 시작했다. 근데 한 두 달 후에는 얘가 60, 얘가 80 하면은 굳이 70대 70으로 맞출 필요까지는 없죠. 얘는 60으로 계속 들고 가고 얘는 그 80을 계속 알트코인에서만 불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알트코인 내에서는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이 80이 되었다 하면은 그 80을 20개로 나누면 4444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전략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단기적인 그 매매 전략들도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말씀해주고 계잖아요. 좀 알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뭐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사실 추세 추종도 잘 먹히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의 전략은 리밸런싱 전략. 그러니까 오히려 좀 올라간 애를 팔아가지고 좀 덜 오른 애한테 배분하는 전략인데 이 투자라는 게 재밌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오른 애를 살짝 팔아가지고 밑에 던지는 전략도 통하는데 또 오히려 최근에 강하게 추세를 보이는 그런 애들 올라타는 그 전략도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추세 추종 전략도 통하고 이렇게 자산 배분 플러스 리밸런싱 전략 두 개 다 먹힌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개 전략에 그 이제 국한되지 말고 여러 전략을 쓰면은 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MD들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상승장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추세 추종 전략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3개 코인을 그냥 올라타가지고 일주일 보유하고 그거를 무한 반복하기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가총액 톱 20개 코인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3개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보유하고 무한 반복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올라서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 근데 아직은 고점이 아니니까 단기 고점이 아니니까 걔네 3개 정도의 분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더 지나면 이제 2주차 되면 이제 고점,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계속 잘 가면은 그냥 보일 수도 있죠. 일주일 더. 계속 일주일 봤는데 잘 가면은. 그렇죠. 이게 이 전략이 통하는 게 기본적으로 횡보장이나 좀 약한 상승장에는 어떤 코인이 펌핑이 들어가도 일주일 여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번 펌핑이 들어오면 이게 한 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 일주일을 놓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2, 3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죠. 근데 이제 오를 때는 그런데 또 조정을 받을 때는 알트코인들은 또 극심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뭔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 폭이 100이다라고 하면은 조정 당할 때 한 50 정도, 한 50% 정도는 잃는 게 원래 일반적인 것 같고 저도 그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도 그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장 같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좀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올라가지고 50 세금 내고 다시 200 올라갔다가 100 세금 내고 이거를 버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맨 마지막에 6에서 12개월 후에 털고 나오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오히려 48 하는 거를 잘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어설프게 팔았다가는 제때 못하면은 큰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렇죠. 옛날에 제시 리버무어도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It's a bull market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책에서도 이제 어떤 젊은이가 4848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늙은이가 와가지고 야, 나 50년 경험 있어. 하지마. 진짜 뭘 마켓.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4848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은 그 올라갔다가 조정을 맞고 다시 사고 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죠. 괜찮은데 그거 너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100에서 200까지 갔어. 근데 170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너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무섭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170에서 못 산다 이거예요, 사람이. 다시 170이 200 가면 사람이 더 못 사죠. 아씨 내가 200 팔았는데 또 조정 올 거야 했는데 가격이 250까지 가버리면 진짜 못 사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아예 튕겨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4848하는 거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책에서도 네. 이 코인 시장의 4단계 사이클을 계절과 농사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여름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을이라고 봐야죠. 아, 가을. 지금은 이제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면은 이제 봄에는 그 비트코인만 주로 이제 오르는 그 상승장 초기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을 때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름에 한번 조정이 와요. 보통 반감기 후에 한번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미친 상승장,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둘 다 미친 듯이 오르는데 알트코인은 좀 더 미치게 오르는 게 그게 가을이고 그리고 왜 크립토 윈터라고도 하잖아요. 정말 그 암흑의장,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70-80% 까이고 알트코인은 뭐 90-95% 까이는 이제 그 장이 이제 겨울인데 그건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왕창 벌고 한마디로 이제 겨울잠 자는 동물처럼 일단 도토리를 막 모은 다음에 몸에 쑤셔 넣은 다음에 겨울잠을 자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직은 겨울은 멀었고 지금 이제 미친 듯이 벌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렇죠. 지금 미친 듯이 벌어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책방에 이제 딱 갔는데 제 책이 7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개찰할 일이죠. 아니 그 위에는 전부 다 뭐 문학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문학 상품은 오늘 읽어도 되고 내년 읽어도 되고 10년 읽어도 되고 죽기 전날에 읽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책들은 올해 읽어야 되거든요. 내년에 끝나거든요, 이게. 올해도 아니죠.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잖아요. 내년까지. 5, 6월에 산 사람은 그걸로 돈을 별로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봐야 되는 지금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문학 작품 읽고 있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요즘 또 문학 작품이 그러니까 돈이 없대 또 이거. 워낙 잘 나가는 시기라서 저희 책이 안 나가고. 근데 그거는 30년 후에 읽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이룬 거 전부 다 이룬 다음에 정말 할 일 없을 때, 정말 베베 꼴 때 그때 읽으면 되거든요. 뭐 지금 읽냐고. 그러면 지금이 진짜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다. 그렇죠. 최고의 그렇습니다. 시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내년 한 몇 월 정도까지 가을이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보면은 25년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네, 왜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주로 가격을 보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냥 펀다멘탈을 얼핏 봐도 수요와 공급이 너무 안 맞아요, 지금 보면은. 왜냐면은 지금 그 1년에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16만 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 딱 한 개가 16만 개 이상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 매주 조 단위로 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매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세대의 유일한 진정한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애들은 막 한두 개에서 막 기뻐하는데 이분은 매주 조 단위로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제 그 마이클 세일러 혼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울에서 아파트를 계속 짓는다 하는데 어떤 한 부자가 와가지고 신규 아파트를 다 사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있는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길 거고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눈치 보는 나라들 그리고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이 비트코인 사재기를 할 거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비트코인 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저런 회사가 지금 주식이 4년 동안 30배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 100이 들어간 거 보면은 우리도 저거 좀 해야겠구나 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 기업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ETF 통해서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추가 수요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비트코인 2억 정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어리석었더라고요. 그 목표 가격을 바꾸시는 건가요? 작가님이 3억, 5억 얘기를 하셨는데 저 그때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가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알트코인 데프 등에서는 그 과거 비트코인 목표 가격 예시한 거 좀 바꿔 놓으셨나요? 아니요. 저 책에 그거 썼나? 비트코인 가격은 안 적었나요? 그것까지 그거 제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억은 이제 논센스고 3억에서 5억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1억 5천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근데 남은 기간이 거의 아직 10개월은 있으니까. 그렇죠. 1년 동안에 30%안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그 이상 오르겠죠. 그리고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 지금 뭐 몇만 개씩 산다 그랬는데 지금 현물 ETF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현물이한테 안 지게 사거든요. 지난주랑 그렇죠. 네. 지지난주는 더 많이 샀죠, 현물 ETF가. 네. 블랙록 혼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큼 사고 있고. 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블랙록이 그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아직은 돈이 조금 더 많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렇게 샀다고 해도 43만 몇천 개고 그렇죠. 블랙록은 50 몇만 개니까. 그렇죠. 그 ETF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110만 개 정도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제도 보니까 네. 4억 몇천만 달러? 근데 요즘 맨날 4, 5억 달러예요. 맞아요. 그럼 지금 네. 10만 달러라고 하면은 4천 개, 5천 개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생산량이 3,150개인데 그렇죠. 네. 그걸 넘는 거를 매일 사고 있고 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거기 사는데 거기에 이제 내년에는 미국까지 다른 국가까지 합류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 진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쫙쫙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게 그 줄어들고 네. 있고 OTC에도 지금 물량이 거의 마른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냥 진짜 그냥 대충만 봐도 수요 공급 밸런스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가격이 뭐 최소한 당분간은 계속 오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내년.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네. 트럼프가 그냥 최소한으로 얘기했던 대로 그 전략적 국가 비축물 20만 개? 네. 20만 개 그냥 가지고 가는 거. 네. 요거일 경우와 네. 아니면은 뭐 루미스 의원이 제시한 100만 개 사는 거 네. 꼭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건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직속 권한으로 네. 달러 강화 방안으로 네. 뭐 비트코인을 조금 산다든지 이런 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쪽으로라도 어쨌든 미국이 지돈을 들여서 네. 추가로 비트코인을 샀을 경우 네. 이 두 가지의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될지 약간의 뭐 목표 가격 비슷하게. 그거는 제가 전혀 맞출 수가 없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후자가 훨씬 좋은 거는 뭐 일단 뭐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요. 그거는 확실하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받쳐주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7, 80% 하락은 안 올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믿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저는 오히려 25년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형성이 되고 깨지면서 그렇죠. 다시 80% 깰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사이클은 그대로 갈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시는 인간이 거죠. 원래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럼 특히나 알트코인은 그때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큰일 나죠.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한구 작가님 모시고 알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